안녕하세요. 메이비입니다. 오늘은 9월 4일 탄생화 뱀무꽃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뱀무의 꽃말은 만족스러운 사랑입니다. 뱀무는 쌍떡잎 식물로 장미과에 속하는 여러의 사리풀인데요. 잎사귀가 무랑 닮아서 뱀무라고 하는데 6월에 노란색 꽃이 핍니다. 줄기 끝에 하나씩 달리는데요. 요즘은 관상용으로 계량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요즘 관상용으로 나오는 붉은색 큰 뱀무꽃을 한번 그려봤어요. 노란색 뱀무는 미나리 아즈비나 개구리 자리랑 비슷하게 생겨서 붉은색 겹변무로 그려봤습니다. 먼저 둥근 원을 하나 그릴게요. 조금 커다랗게 가보겠습니다. 겹으로 갈 거라서 가운데에서부터 점점 벌어지는 형태로 나갈 거예요. 가운데 암술과 수술이 들어갈 공간 먼저 자리를 잡아 놓을게요. 우리가 위에서 내려다보는 형태이기 때문에 방사형으로 수술들이 퍼져 나갈 겁니다. 어긋어긋나게 해서 동글동글 그려주실게요.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바깥쪽 방향으로 선을 한번 그려 놓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을 그어 놓고 원형에 맞게 꽃잎들을 그려 놓으실게요. 꽃잎 가장자리는 약간 물결 모양으로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원형에서 너무 벗어나지 않게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분에 튀어나와 있는 부분 먼저 그려 놓으시고 그 다음 사이사이에 작은 꽃잎들을 채워주신다는 느낌으로 그려 볼게요. 중간중간 연필선 지워가면서 원형에 맞게 겹꽃잎이기 때문에 조금씩 끝부분을 채워주는 느낌으로 크게 한 번씩 더 덧대어서 그려볼게요. 가볍게 손에 힘 빼시고 꽃잎 결 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틀어진 형태 한번 가볼게요. 너무 45도는 아니고 조금 틀어진 형태이기 때문에 원형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거예요. 중심점은 조금 더 아래쪽으로 45도 형태로 빠져나갈 거고요. 중간에 중심점을 잡아 놓습니다. 암술과 수술 들어가는 부분들 채워놓고 난 다음에 바깥 원까지 가이드라인을 좀 그어 줄게요. 꽃잎을 그릴 땐 약간 물결 모양으로 조금 손에 힘을 빼고 그려볼게요.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치맛자락, 부드러운 치맛자락 같은 느낌으로 갈 건데요. 앞쪽에 있는 꽃잎 먼저 그리고 난 다음에 원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채워주는 느낌으로 하나씩 그려주실게요. 펜으로 그릴 때는 연필선을 가이드라인으로 사무실에 조금 더 형태는 변형을 하시면서 하나씩 천천히 그려보실게요. 중간에서 살짝 위쪽을 보고 있는 형태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겹꽃잎이기 때문에 중간에 수술 들어가는 부분들을 그려놓고 원을 조금 더 아래쪽에 하나를 더 그려볼게요. 겹 쪽으로 나오는 꽃잎들을 표시를 해 놓을 거예요. 위쪽에 있는 꽃잎들은 조금 크고 길게 빠질 거고
아래쪽에 꽃들은 위를 향해 보기 때문에 다원이로 형태가 나오겠죠. 그러면 조금 더 짧고 넓게 들어갈 거예요. 그 형태 기억하시면서 아래쪽에는 조금 더 겹을 몇 개 더 그려주도록 할게요. 이번엔 꽃의 뒷면 한번 그려볼게요. 전체적으로 원형일 형태를 가지고 있죠. 원형을 그리고 난 다음에 줄기가 들어갈 꽃받침이랑 줄기 들어갈 부분들을 먼저 잡아 놓을게요. 5개의 꽃받침이니까 5갈래로 갈라 놓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좀 길다랗게 끝이 뾰족하게 해서 꽃받침을 꽃잎의 형태로 한번 끝까지 큰 모양까지 그려 놓을게요. 5개의 꽃받침 사이사이에 조금 더 길고 가는 받침을 하나 더 그려 놓습니다. 저는 꽃받침 형태를 먼저 펜으로 딴 다음에 꽃잎들을 그려 놨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꽃잎이 들어가는 자리를 조금 더 명확하게 볼 수가 있겠죠. 줄기선으로 지우고 나면 그 형태를 조금 더 선명하게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 꽃받침 사이사이에 꽃잎들을 원형으로 크게 그려놨습니다. 사이사이에 겹꽃이기 때문에 조금씩 보이는 것들 잊지 않고 그려주시고, 이번엔 잎사귀 한번 그려볼게요. 뱀무가 잎사귀가 무잎과 닮았다고 해서 뱀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열무라든지 커다란 무잎을 한번 상상해 보실게요. 아래쪽에서 줄기 아래쪽에서 조그마한 잎이 자라나기 시작을 해요. 위로 갈수록 점점 더 잎사귀가 더 커집니다. 일반적인 잎과는 조금 다른 형태다, 그죠? 점점 커지면서 가장자리는 치맛자락처럼 이렇게 꼬불꼬불꼬불하게 물결 형태로 갈라질 거예요. 그리고 그 끝자락이 조금 뭐랄까 찢어진 듯한 느낌이 있어요. 갈라지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손에 힘 빼시고 돈가스 같은 형태로 그려줘 보실게요. 꽃봉오리는 일반적으로 아래가 더 통통하고 위로 갈수록 뾰족한 형태에 나타나겠죠. 작은 장미형 장미 봉오리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뱀무도 장미과에 속하기 때문에 꽃의 형태나 기본적인 부분은 제가 그리면서 작은 찔레꽃이나 해당화 같은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리시되 뭐랄까 조금 더 얇은 느낌, 아주 작고 앙증맞은 느낌으로 들어가죠. 조금 핀 봉오리 같은 경우도 몇 가닥을 갈라서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꽃받침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꽃잎을 완전히 감싸는 형태였다가 꽃이 조금씩 피어남에 따라서 꽃받침이 뒤로 젖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꽃의 성질 이해하시면서 그리면 훨씬 더 사실적인 그림으로 그려질 것 같아요. 자, 그럼 뱀무꽃들 한번 그려볼게요. 방금 그렸던 그 꽃의 방향이라든지 형태를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방향으로 구성을 한번 잡아볼게요. 먼저 원형을 그려서 중심점을 잡아주는 게 중요하죠.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중심점의 방향이
위로 갈지 45도 아래로 갈지 중간으로 갈지 형태가 나눠집니다. 그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아웃라인을 한번 잡아 놓고 그려 보도록 할게요. 저는 가운데 부분에는 정면을 보고 있는 꽃을 하나 그렸어요. 처음에 그렸던 것보다 사이즈는 작게 가야 되겠죠. 뱀무꽃 자체가 작고 귀여운 느낌이에요. 이런 형태를 조금 살리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꽃잎 결을 살려주게 되면 조금 더 입체적으로 꽃이 나오니까 손에 힘 빼시면서 살짝 그려 넣어 둘게요. 오른쪽 위에 있는 꽃은 오른쪽 45도 위를 보고 있는 방향으로 그리는 게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중심점을 오른쪽으로 틀어놓고, 그러니까 암술과 수술이 들어가는 방향을 미리 잡아 놓습니다. 그런 다음 꽃잎이 들어갈 가이드선 한번 연필선을 그려놓고 그 형태에 따라서 5장의 꽃잎을 먼저 그려 넣으실게요. 그런 다음 사이사이 원형에 맞게 작은 꽃잎들을 더 채워 넣으시면 되겠죠. 기본적으로 아래쪽 꽃잎은 짧게, 위쪽은 조금 더 길고 크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꽃잎이 바라보는 형태를 먼저 생각하신 다음에 중심점 잡아놓고 그려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 가지 방향에 따라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세요. 꽃의 뒤쪽 단면도 한번 그려보시고, 이것도 완전 정면에서 보는 뒤쪽 형태가 아니라 살짝 오른쪽 위쪽을 바라보는 형태로 그려볼게요. 그러면 꽃잎이 뒤로 젖혀진다고 했으니까 꽃받침이 제가 처음에 그렸을 때 그냥 전형적인 뒷모습이 아니라 꽃받침이 뒤로 이렇게 처지는 형태로 들어갈 거예요. 그거를 잘 생각하시면서 뒤로 처지는 부분들 그려놓고 먼저 5장의 꽃잎을 그려 놓으신 다음에 사이사이에 겹꽃잎들을 작게 조금 더 채워 넣을게요. 더 선명하게 보여드릴게요. 꽃받침이 뒤로 처지는 느낌. 그러면은 원래 뒤쪽의 꽃받침도 둥근 형태예요. 그러면은 그 둥근 형태에 따라서 꽃받침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위로 펴지는 게 아니라 끝부분 끝자락을 살짝 바깥으로 말리는 느낌으로 그려 놓을게요. 그 다음 꽃잎을 그 꽃받침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거 아시죠? 이렇게 넣어 놓으시고, 위쪽은 위를 향해서 빼니까 좀 더 크고 예쁘게 들어갈 거고, 아래쪽은 좀 더 짧게 완전한 원형은 아니게 들어가게 되겠죠. 왼쪽 45도 방향을 보고 있는 꽃잎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측면의 형태가 좀 더 강하게 그려봤어요. 그래서 조금 더 완전 왼쪽으로 틀어진 느낌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펜으로 연필선 예쁘게 따주시고, 줄기를 길게 연결해서 기본 메인 꽃잎하고 연결을 시켜 놓을게요. 줄기 사이사이에 잎사귀 들어가겠습니다. 잎사귀는 줄기를 감싸고 피어날 거예요.
끝이 뾰족뾰족하게 톱니 형태로 그려주시면 돼요. 매끈하게 빠지는 게 아니라 살짝 꼬불꼬불한 느낌으로 그려줍니다. 줄기 사이사이에 빈 공간을 채운다는 느낌으로 잎사귀들을 가볍게 그려 넣을게요. 아래쪽으로는 잎사귀들이 좀 크게 들어가죠. 줄기에서 나오는 잎사귀들은 큽니다. 잎은 따로 이제 그려주시면 되는데, 처음에 우리가 배웠던 그 무은잎 형태 기억하시면서 아래쪽에 자라는 거는 조금 작게 톱니 형태로 꼬불꼬불꼬불하게 손에 힘 빼시면서 그려주시면서 점점점 위로 갈수록 크기가 커진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스케치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암실 부분들을 찾아서 노란색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다 깔아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같은 색을 먼저 깔아놓고 시작하면 아무래도 시간적인 부분이라든지 붓이 더러워지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암술과 숯을 같은 색의 노란색을 한번 쭉 깔아놓고 그 다음에 색들을 조금 더 진하게 나가면 되겠습니다. 특이한 거는 뱀무는 봉오리 때는 노란색이었는데 자라면서 색이 변해요. 붉은색으로 변한다는 거 굉장히 재밌는 꽃인 것 같아요. 주술 부분도 진한 부분이 있죠. 겹치는 부분은 조금 더 진하게 가장자리에 들어갈수록 조금 더 오렌지 빛으로 더 넣어 주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 꽃잎들 붉은 부분들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라이트 부분은 비워놓고 칠해 주셔야 돼요. 흰색을 쓰지 않기 때문에 빛나는 부분들은 비워둡니다. 뱀무꽃을 수양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뱀무가 주로 길가나 그늘지고 축축한 물가에 많이 자라고 그 열매가 중국 이름으로 양매라고 합니다. 양매를 닮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양매는 소기나무의 열매입니다.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타원형의 약간 뿌리 난 듯한 느낌의 열매인데요. 그게 소기나무 열매라고 해요. 그래서 물에서 자라는 소기나무 열매라고 해서 수양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것이 소기나무 열매이고요. 그리고 뱀무 열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둘이 좀 많이 닮은 것 같네요. 이렇게 오늘 뱀무를 한번 그려봤는데요. 즐거운 시간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남은 하루 잘 보내시고 저는 또 더 예쁜 꽃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